남편을 잃고 나도 함께 작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용기가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오늘 혼자라고 느끼는 당신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정현진은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옆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죠. 빈 베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한 잔과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남편이 즐겨 마시던 커피 대신 녹차 한 잔을 테이블에 놓았죠.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바로 앞 근린공원에서는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벌써 그 시간이군요. 현지는 서둘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죠. 6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였지만 눈가의 주름과 입가의 드리운 쓸쓸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지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평소 자리에 섰죠. 라디오 체조 음악이 흘러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체조를 하는 동안 현지는 문득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저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함께 운동하자고 말했던 기억이 났죠.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현진 혼자서 이곳에 나와 운동을 하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친 후 현진은 평소처럼 공원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자신처럼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현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왠지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고 손자들은 할머니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았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현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공원에서의 운동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죠. 어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현지는 돌아봤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영숙이었죠. 현진보다 2살 어린 영숙은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영숙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은 남편분은 안 보이시네요. 아, 우리 영감이 어제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쉬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나와야겠더라고요. 영숙은 현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공원을 바라봤죠. 현진 씨,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와 함께 시장이라도 다녀올까요? 혼자 다니기엔 좀 심심해서요. 영숙의 제안에 현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늘 조용히 지내왔는데 가끔은 이런 제안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죠. 고맙습니다만 오늘은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영숙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마치 자신도 함께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달라질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현지는 오늘도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봤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겠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이것이 지금의 현진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진은 평소보다 일찍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아들은 회사에, 며느리는 친구들과 모임에 갔고, 손자들은 학원에 간 상태였습니다. 혼자 있으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군. 현지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오후라서 그런지 아침과는 다른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놀고 있고 몇몇 어르신들은 바둑을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득 공원 한쪽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산책로에서 넘어져 있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다치신 것 같아요. 현진도 서둘러 일어나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넘어진 분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죠.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발이 살짝 꼬여서. 남성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이 아픈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현지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네며 말했죠. 일단 상처부터 닦으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민망하네요, 이 나이에. 남성은 현진이 건넨 물티슈로 무릎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금방 지혈이 되었죠. 상처가 그리 깊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저기 그 아파트에 살아요. 현진이 손으로 가리키자 남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웃이네요. 저도 같은 아파트 사는 문종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정현진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종원은 현진보다 2살 많은 68이었는데 인상이 온화하고 말씨가 정중했죠. 종원 씨도 여기서 운동하세요? 네, 요즘 건강관리 차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했네요.
종원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진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비슷한 것을 느꼈죠. 혼자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나오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죠. 현진 씨는 언제부터 여기 나오셨어요?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아침에 라디오 체조도 하고 오후에도 가끔 산책하러 나와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종원은 최근에 이사를 왔다고 했죠. 원래 살던 곳이 너무 커서 혼자 살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작은 집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군요. 네,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해보려고 이사를 왔습니다. 종원의 말에 현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보냈어요. 지금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요. 그러셨군요. 그럼 우리가 비슷한 처지네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현진 씨, 혹시 이 근처에서 병원을 아세요? 무릎이 계속 아파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정형외과가 있는데 원장님이 친절하시고 실력도 좋아요. 그래요? 혹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길만 알려주고 말았을 텐데 왠지 이 사람을 그냥 보내기가 미안했죠.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어차피 저도 할 일이 없어서요. 아, 그럼 너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같은 아파트 이웃인데요. 현지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숙의 시장 제안도 거절했는데 지금은 처음 만난 사람을 병원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나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종원은 현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젊었을 때 교사로 일했다는 것, 두 자녀가 있지만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들이었습니다. 현진 씨는 어떠세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좋으시겠어요. 글쎄요.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세대가 다르다 보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저는 혼자라서 외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롭기도 하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종원이 진료를 받는 동안 현지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 된다는 진단을 받았죠. 병원을 나오며 종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진 씨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천만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하면서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현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현지는 종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죠. 현진 씨,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종원의 질문에 현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경기여고 출신이에요. 꽤 오래된 학교죠. 정말요? 저는 바로 옆 학교인 경기고 출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겠네요. 종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현진도 놀라며 웃음을 지었죠. 그렇네요. 그때는 남녀공학이 아니어서 서로 모르고 지냈겠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신기해요. 정말 인연이네요. 그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군요. 두 사람은 학창 시절 이야기로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시기를 보낸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때 그 골목, 그때 그 가게들, 그리고 그 시절의 풋풋했던 꿈들까지요. 그런데 종원 씨는 교사 일을 언제까지 하셨어요? 작년에 정년 퇴임했어요.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쳤네요. 현진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결혼 후에는 집안일에만 전념했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그게 저희 세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현지는 잠시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자신만의 꿈이나 목표 같은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종원의 따뜻한 말에 현지는 고마워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신의 인생이 너무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년 퇴임 후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40년을 매일 학교에 가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취미 생활도 찾아보고 운동도 시작하고 그러는 중이에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집으로 오게 된 것도 있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과 외로움이 비슷했거든요. 혹시 현진 씨, 내일도 공원에 나오세요? 네, 아침 운동은 거의 매일 해요. 그럼 내일 뵐 수 있겠네요. 무릎이 좀 나으면 저도 다시 나가려고요. 현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지는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함께 차도 마시고 몇 년 전의 자신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현지는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종원이 자신에게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닐까? 혹은 자신이 너무 외로움에 지쳐서 성급하게 다가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도우며 현지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왔니? 아니에요, 어머니. 평소와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다쳐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머니 성격상 그럴 만하세요. 현지는 며느리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별일 없었는데. 얼굴이 환해 보여서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들의 말에 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종원과의 만남을 이야기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별것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나 봐. 밤에 잠자리에 들며 현지는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마음에 따뜻함을 남겼죠.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열면 안 돼. 현지는 스스로에게 당부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느꼈던 그 깊은 상실감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공원에서 종원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이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냥 이웃 사이의 인사 정도로 생각하자. 현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의 변화가 마음을 어지럽혔거든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과연 필요한 걸까?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도 말이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왜 이러고 있지? 현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그냥 이웃을 만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종원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다리를 살살 주무르고 있더군요. 현진이 다가가자 종원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진 씨. 일찍 나오셨네요. 종원 씨도 벌써 오셨네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현진 씨 덕분에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서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라디오 체조에 참여했습니다. 종원은 무릎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현진과 나란히 서서 체조를 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였죠. 체조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 현진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영숙과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현진 옆에 서 있는 종원을 힐끗 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현진 씨, 새로 친해지신 분이 계시네요. 영숙의 말투에서 현진은 무언가 탐색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문종원 씨예요. 어제 공원에서 다치셔서 도와드렸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영숙은 종원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탐색적이었습니다. 종원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그런데 현진 씨, 요즘 부쩍 활동적이 되신 것 같네요.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계시더니
영숙의 말에 현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자신을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운동하러 나온 것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남편이 아침 약 먹을 시간이라서요. 영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진은 그 뒤태를 바라보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현진 씨, 혹시 제가 있어서 불편하셨나요? 종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방금 전 상황을 눈치챈 모양이었죠. 아니에요, 전혀요.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요. 현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현진과 종원은 자연스럽게 공원에서 만나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고 운동 후에는 잠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현진은 점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영숙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자신과 종원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는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현진 씨,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어둡네요. 어느 날 종원이 현진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진은 며칠째 고민하던 것을 털어놓을까 생각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현진 씨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종원도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현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죠.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좀 부담스러워요. 마치 우리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자주 밖에 나가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현지는 솔직하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현진이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네요. 종원의 말에 현진은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미안해요, 종원 씨.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공원에서 만나도 예전처럼 친밀하게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이웃 정도의 관계로 지내기로 한 거죠. 하지만 현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서러웠거든요. 그날 밤 현지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나이에도 여전히 자유롭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현실이 답답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현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공원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종원과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졌죠. 결국 현지는 아침 운동 시간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는 일주일째 아침 운동 시간을 1시간 늦춰서 공원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종원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우울해진 것 같았죠.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운동 나가세요? 며느리가 궁금하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죠. 그냥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런데 예전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그런가 봐. 하지만 현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종원과의 만남을 피하면서부터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날 오후 현진이 집 앞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우연히 종원과 마주쳤습니다. 종원도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죠. 아, 현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죠. 요즘 공원에서 못 배웠는데 운동 시간을 바꾸셨나요? 종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네, 조금 늦게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종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현진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죠.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현진이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때 종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현진은 주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종원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럼, 잠깐만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지나다니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죠. 현진 씨, 제가 현진 씨에게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종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종원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진 씨가 저를 피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힘드시죠? 현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현진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가 어색해지니까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종원의 솔직한 고백에 현진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만나는 건 어떨까요? 꼭 공원에서만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종원의 제안에 현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뜻이세요? 예를 들어 가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곳이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텐데요. 현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종원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혹시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뭔가 숨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거니까요. 종원은 현진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진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죠.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날 밤 현지는 종원의 제안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그와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이틀 후 현지는 우연히 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우울해 보이세요. 뭔가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들의 관심에 현지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자신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런데 예전보다 말수도 줄고 웃음도 별로 없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들의 말에 현지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알아챌 정도로 아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사실 공원에서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서 좀 부담스러워. 현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혼자 사시거든. 그래서 가끔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어머니도 친구가 있으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들의 반응은 현진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어머니, 어머니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들의 격려에 현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현지는 종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후 전화를 걸었죠. 종원 씨, 저 현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제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종원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현진 씨. 그런데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좋은 곳이 있을 거예요. 현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만 얽매여 살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며칠 후 종원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청 근처에 새로 생긴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알아왔더군요. 현진 씨, 거기서 서예 교실이며 독서 모임도 있더라고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면 어떨까요? 종원의 제안에 현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새로운 활동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언제 가볼까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함께 가보시겠어요? 다음 날 오후 현지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동안 잃었던 활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죠.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로비에는 각종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시니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와, 여기 정말 좋네요. 현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안내 데스크에서 프로그램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예, 회화, 독서 모임, 요가,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죠. 독서 모임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이시는데 지금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현진과 종원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책 읽기를 좋아했거든요. 한번 참관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마침 오늘 목요일 모임이 있어서 구경하실 수 있어요. 독서 모임 교실로 들어가니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원형으로 앉아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선정 도서는 박완서의 소설이었죠. 주인공의 심리가 우리 세대 여성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말하자 다른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공감됐어요. 현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모임이 끝난 후 현진과 종원은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 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모임이 더 활기차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합류해도 괜찮을까요? 현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매번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신경숙 작가의 작품을 읽을 예정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진과 종원은 오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미있지 않았나요? 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를 느껴봤네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함께 참여해 볼까요? 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현진 씨, 거기 계신 분들은 모두 책과 토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독서와 토론에 더 집중하실 거예요. 종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책 내용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월요일에 책을 사러 가시겠어요?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긴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현지는 가족들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다녀왔는데 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 참여해 볼까 생각 중이야. 어머니, 좋은 생각이에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서 활동하세요. 며느리의 격려에 현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과 함께 가려고. 그분과 친해지셨나 봐요? 며느리의 질문에 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응, 비슷한 처지라서 이야기가 통해. 좋으시겠어요. 어머니도 친구가 있으시면 외롭지 않으실 텐데요. 며느리의 이해하는 반응에 현지는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현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종원과의 우정에 대한 따뜻함이 마음을 채웠거든요. 월요일 현진과 종원은 약속한 대로 서점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책을 고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러웠죠. 현진 씨,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책도 별로 안 읽었는데 다시 읽고 싶어지네요. 저도 아내가 없어진 후로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허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생기니까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원 씨,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괜찮을까요? 현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우정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현진 씨,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친구를 사귀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잖아요. 종원의 말에 현진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좋은 친구로 지내면 되는 거죠.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한 거죠. 독서 모임에 참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진과 종원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로 향했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참여했지만 이제는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현진 씨 의견은 항상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시네요. 독서 모임 리더인 김 선생님이 현진을 칭찬했습니다. 오늘은 신경숙의 소설에 대해 토론하는 날이었는데 현진이 주인공의 심리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었거든요. 과찬이세요. 그냥 제 경험에 비춰서 생각해 본 것뿐이에요. 현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종원 씨도 문학사적 배경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더 쉬웠어요. 다른 회원들도 종원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오랜 교직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이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현진과 종원은 문화센터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오늘 토론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래요. 다들 진지하게 참여하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읽게 되더라고요. 현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거리에는 단풍잎들이 흩날리고 있었죠. 현진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종원의 말에 현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종원의 관찰에 현진도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자신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종원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이런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현진 씨 덕분이죠. 혼자 있을 때는 책을 읽어도 누구와 나눌 수 없어서 재미가 반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배로 즐거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죠. 그런데 현진 씨, 혹시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다른 프로그램이요? 네, 여기서 서예 교실도 하고 요가 교실도 있더라고요. 특히 서예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고 하던데요. 현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독서 모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는데 다른 활동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서예라. 어릴 때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오랜만이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붓을 잡는 것이 마음에 평온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시작하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기수가 시작된다고 해요. 함께 해보실래요? 현지는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지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독서 모임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응, 오늘은 특히 재미있었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서예 교실도 시작할까 해. 와, 어머니 정말 활동적이 되셨네요. 보기 좋아요. 며느리의 격려에 현지는 기뻤습니다. 가족들도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되었거든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응, 문종원 씨와 함께. 어떤 분이세요? 한번 소개받고 싶네요. 며느리의 말에 현지는 조금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종원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기회가 되면 소개해 줄게.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도 현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 그렇게 보여? 네, 확실히 달라요. 뭔가 생활에 활력이 생기신 것 같아요. 아들의 관찰에 현지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현진과 종원은 서예 교실에 첫 등장했습니다. 붓을 잡아본 지 수십 년 만이었지만 의외로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죠. 마음을 비우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현지는 집중했습니다. 붓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걱정과 생각들이 사라졌죠. 현진 씨, 글씨체가 정말 단정하네요. 종원이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종원 씨도 역시 교사 출신답게 글씨가 반듯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현지는 자신이 쓴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감사라는 글자였는데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썼더니 제법 보기 좋았거든요. 이 글자가 지금 현진 씨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네요. 종원의 말에 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종원과의 만남, 새로운 활동들, 그리고 달라진 자신에 대해서요. 저도 감사해요. 이 모든 변화를 함께 해주셔서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제 현진에게는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과 서예 교실, 그리고 종원과의 우정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현지는 문화센터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말 발표회에서 독서 모임은 신앙송을, 서예 교실은 작품 전시를 한다는 것이었죠. 해보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요? 현진의 적극적인 반응에 종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에 소극적이던 현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 달 후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문화센터에 도착한 현진은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낭송하겠습니다. 무대에 오른 현진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만남과 우정으로 이어진 감정이 시의 정서와 어우러졌죠. 박수가 터져나오고 이어진 서예 전시에서 현진의 새 출발 작품이 많은 이들의 감탄을 받았습니다. 발표회 후 카페에서 종원이 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현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일 큰 변화는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종원 씨와의 만남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현진을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보기 좋아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야 진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날 밤 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새롭게 덮어가는 모습처럼 현진의 인생도 새하얀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죠. 현진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몇 살이든 상관없다는 것을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현진이 다시 웃음을 찾고 무대에서 시를 낭송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모습. 혹시 이런 현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를 심어드렸을까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진처럼 작은 용기만 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분명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현진처럼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희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현진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용기가 내일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